책 쓰기를 위한 독서법. 1.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견하면 밑줄을 긋자.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를 발견하면 밑줄을 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주요 부분만 빠르게 다시 읽어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책도 두세 번 정독해서 읽기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 2. 책의 여백에 메모를 하자. 책을 읽다가 보면 영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이렇게 떠오른 좋은 생각을 활용하려면 바로 메모를 해야 한다. 책의 여백에 메모하는 방법이 활용도가 가장 높다. 그래야 책 내용과 연관지어 나중에 떠올리기 쉽기 때문이다. 3. 책을 읽고 난 후 블로그의 내용을 정리하자. 책의 밑줄을 긋고 여백에 메모를 하는 방식의 유일한 단점은 자료가 흩어져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블로그에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체계적인 자료가 정리가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나도 책을 쓸 때 내 블로그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다. 블로그 이웃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은 보너스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앞의 영상에 이어 한번 써봅시다. 책이 뭐라고입니다. 책 내용 중 자투리 시간에 완성하는 초고 작성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부자 습관 책 읽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투리 시간에 완성하는 초고 작성법. 첫 책을 내고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조금 놀랐던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책을 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책을 냈다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쉽지 않았다. 마음은 있지만 실행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시간이 없어서일 것이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개인적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삶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사실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스스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은 필요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아무리 바빠 보이는 사람의 일상도 잘 들여다보면 무심히 버려지는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 버려지는 짜투리 시간만 잘 찾아내어 활용해도 누구나 거뜬히 책 한 권은 쓸 수 있다. 하루하루 버려지는 시간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런 시간이 모이고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 이렇게 모인 5년, 10년의 시간이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짜투리 시간을 모아 사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과 삶을 만드는 것이다.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에디슨.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 직장인의 책 쓰기. 책 쓰기는 크게 보면 초고와 퇴고로 나뉜다. 처음 책을 쓰는 사람은 초고를 쓸 때 마치 최종 완성본을 쓰듯이 하는데 초고를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 결코 완성할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고를 쓸 때는 40% 정도 완성도를 목표로 하고 나머지 60%는 퇴고를 하면서 채워가야 한다. 초고를 쓸 때는 생각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너무 완벽한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추가로 모으고 글을 다듬고 고민하다 보면 초고를 완성하기 전에 지쳐버리고 만다. 내가 생각하는 초고의 느낌은 풍경화를 그릴 때 구도와 위치를 잡는 밑그림과 비슷하다. 처음부터 어느 한 부분을 너무 세세하게 그려가다 보면 전체적인 구도나 비율이 안 맞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밑그림을 그리며 구도, 위치, 비율을 맞춰놓고 세부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초고를 쓸 때도 마찬가지다. 정리된 목차를 기반으로 틀을 먼저 잡아놓고 세부 사항에 들어가야 두세 번 작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것은 쉬우나 세부 사항을 먼저 그리면서 전체적인 틀에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바쁜 일상에서 쫓기듯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이 많다. 나는 첫 책을 자투리 시간만을 사용하여 썼다. 초고는 모두 순수하게 자투리 시간만을 이용했으며 정리 작업을 할 때만 별도로 시간을 냈다. 다음은 내가 책을 쓸 때의 하루 일과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샤워 후 집을 나서면 7시 정도가 된다. 버스에 앉아 프레임 글쓰기 메모의 순서대로 글을 써나간다.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사용해 왔지만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는 글을 쓰기가 매우 불편해 휴대폰 하나로도 충분하다. 에버노트 앱을 켜고 글을 작성한다. 1시간 정도면 A4 용지 4장 정도는 쉽게 쓸 수 있다. 오타가 있거나 문맥이 내용과 맞지 않아도 글을 계속 써나간다. 수정은 점심시간에 하면 되기 때문이다. 습관만 되면 조금 소음이 있는 버스에서 오히려 집중도 더 잘 되고 영감을 폭발적으로 쏟아낼 수 있다. 오늘도 손님과 점심 약속이 없어 간단하게 식사를 하니 40분 정도가 남는다. 의자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아침에 쓴 글을 읽어본다. 오탈자와 문맥에 안 맞는 내용은 조금 수정하니 가독성이 높아진 것 같다.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다. 오늘은 정보 수집을 통해 도서관에 가는 날이다. 신간을 볼 때는 교보문고로 가지만 국어는 도서관에서 찾아보는 것이 편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책을 발견할 때도 있다. 책 3권을 대여해서 귀갓길에 읽기 시작한다. 오늘은 정리할 내용이 많아 집으로 가기 전 동네의 단골 카페에 왔다. 에버노트에 작성한 글을 노트북으로 불러온다. 에버노트는 여러 기기에서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 별도로 자료를 이동할 필요가 없다. 책에 들어갈 도표나 그림은 휴대폰으로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가끔 노트북으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2시간 남짓 작업을 하니 그동안 밀렸던 정리가 끝났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시가 지났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아 내일 작성할 글에 대해 간단히 메모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위 내용은 실제로 내가 책을 쓸 때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당시 나는 회사 업무가 평소의 2~3배로 늘어나 있었고 해외 업무의 특성상 거의 24시간 업무가 쏟아졌다. 책을 꼭 출간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럼 직장인은 어떻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책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기. 우리가 하루 중 잠자고 일하는 시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 중 하나가 출퇴근 시간일 것이다. 이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라 오히려 능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일단 출퇴근 시간에 책을 쓰기 위해서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휴대폰으로 쓴다고 하지만 서서 쓰는 것보다는 앉아서 쓰는 것이 편하다. 버스에 자리가 없다면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맞춰 조금 일찍 나가거나 정류장을 반대로 올라가 타는 것도 방법이다. 2. 점심시간 활용하기. 점심시간은 근무시간 중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운동을 해도 1시간 할 수 있고 책을 써도 1시간을 쓸 수 있다. 나는 책을 쓰는 동안 고객과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은 가볍게 식사를 해결하고 아침에 쓴 원고를 다듬거나 추가로 초고를 작성했다. 글쓰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회사 주변을 산책하면 막막하던 부분이 잘 풀리기도 한다. 핵심은 규칙적인 점심시간을 글쓰기에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출장 중 발생하는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 출장을 갈 일이 생긴다. 출장 중 시간이 남는다면 그동안 밀렸던 글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물론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운전을 할 때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주로 머릿속으로 어떻게 더 좋은 글을 쓸까,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할까 등 고민한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고민했던 부분을 글로 정리하면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의 글을 쓸 수 있다. 책상에 앉아서만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쓸 때는 머릿속으로 정리해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생긴다. 특히 비행기를 타고 해외 출장을 간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생긴다. 기차나 비행기에는 좌석 앞에 테이블까지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최적의 공간이 된다. 매일 조금씩 어디에든 써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무라카이 하루키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매일 20매의 원고를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책을 쓰기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분량으로 글을 써야 한다. 물론 전업 작가가 아닌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글쓰기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매일 쓰는 것만이 유일한 원칙이다. 책상이 아니라도 좋으니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휴대폰이나 수첩에 글을 써보자. 이렇게 쓴 글을 모으고 수정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다. 거창한 작품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어디에든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번 써봅시다. 책이 뭐라고의 차례는 1장 열심히 살아도 불안한 우리의 삶, 2장 왜 책을 써야 하는가, 3장 하루 30분 프레임 책 쓰기, 4장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책 쓰기 어떻게 준비할까, 5장 책 쓰기에 관한 모든 질문 그리고 답. 이렇게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글은 3장 하루 30분 프레임 책 쓰기 내용 중 자투리 시간을 완성하는 초고 작성법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 외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너무 힘들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스케줄을 쪼개서 할 일을 나열하고 나면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지요. 이럴 때는 지금 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생각하면 지금의 힘듦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을 처음 할 때는 항상 용기가 필요하고 처음 겪음으로 오는 부담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힘듦은 동반되더라고요. 그래도 책 쓰기나 글쓰기는 한번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글쓰기를 잘하면 그 다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으니까요. 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